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아이가 처음 한글을 읽었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첫째가 처음 숫자를 읽었을 때, 한글을 읽었을 때 정말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수업을 할 때 17살, 18살 이런 고등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얘들아, 이 글자를 안다는 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기역, 니은, 아야, 어여부터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글을 읽고 있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뭐 이런 식의 오글 멘트를 날리곤 했었어요. 그 정도로 아이가 한글을 인지하고 읽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초등 입학 전에 이렇게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 이제 초등 준비는 끝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학교 입학해보니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초등학생 맞춤법 받아쓰기 고민에 대해서 엄마가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이는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전형적인 글씨 쓰기 싫어, 손 아파, 맞춤법을 맺꼭 신경 써야 돼 이렇게 말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어주기도 했고 또 혼자서도 책을 읽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맞춤법이랑 띄어쓰기 정도는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주변에 보니까 그런 집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늘 그런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제 아이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말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어떤 숙제가 되어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 받아쓰기 문제집을 아이와 함께 풀었고요. 그리고 이 어휘 관련 책들 중에서 맞춤법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아이에게 보도록 권해주고, 또 중간중간 퀴즈를 서로 내보거나 아니면 알아맞혀서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식의 놀이처럼도 해왔습니다. 또 예전과 달리 책을 읽을 때 맞춤법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씩 언급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먹은 채 하면은 먹은하고 채 사이에는 띄우네 라든가, 이때의 채는 어이가 아니고 아이네,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중간중간에 언급을 조금씩 해주면서 정말 1년 동안 어르고 달래면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조금씩 연습을 해왔습니다. 아이가 싫다라고 중간에 얘기할 때마다 애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는데요.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생각을 전달하는 그릇이다. 그런데 그 그릇이 못생기거나 이상하면 사람들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기도 전에 안 좋게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아이한테 계속 꾸준히 해줬었어요. 그래서 글씨도 예쁘게 써야 하고, 말을 할 때도 바른 자세로 또박또박 말을 해야 하고, 또 맞춤법 띄어쓰기도 지켜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어떠한 글을 읽을 때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장들을 보면 이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또 글의 내용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라나서 제대로 말하고 글을 쓰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맞춤법 띄어쓰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초등 문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학년의 내용이 많이 있죠. 2학년에서는 소리가 비슷한 낱말의 뜻을 구분하기,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 바르게 읽기, 글자와 다르게 소리나는 낱말, 바른말 알기, 소리와 글자가 다른 헷갈리는 낱말 알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맞춤법 문제집이나 맞춤법을 다루고 있는 그 읽기 책들에서 이러한 챕터 순으로 전개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3학년에서는 높임, 표현과
형태가 고정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은 낱말, 중학교에 가면 이게 활용을 하느냐 활용을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낱말들을 소개하고 또 3학년 2학기에는 띄어쓰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4학년이 되면 문장의 짜임을 배우게 되고요. 5학년에는 이 4학년 때 배운 문장의 짜임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의 구성 성분이나 문장 성분의 호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거는 후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배우는 문법 내용이고요. 문법적인 용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배우진 않지만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중학교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문법 공부의 바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학교 문법 공부는 어떨까요? 중학교에서는 이제 문법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학교에 올라가서 국어 공부가 어렵다라고 갑자기 느끼게 되는 아이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법 공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 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문법 공부의 기초가 적은 양을 배우지만 초등학교 때 미리 닦아두지 않으면 힘들어지겠죠. 그럼 고등학교는 어떨까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이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문법 내용을 총망라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어려워진 용어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능형 문제로 요즘은 출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에 준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또한 국어시험의 서술형 평가나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다른 교과와 달리 비문을 쓰거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을 했을 때 감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올해부터 2022학년도 수능부터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으로 두 가지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바뀌었는데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에 비해서 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이 거의 2배가량 많았기 때문에 표준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지금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문법을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실제로 많이 배우지는 않는 것 같은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국어 문법도 초등부터 달려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만약에 초등부터 열심히 문법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초등 국어 교과서에 문법을 저 정도 양과 수준으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영어도 그렇겠지만 국어도 언어이기도 하고 또 이거는 우리의 모국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배우고 이 현상의 원리에 해당하는 문법을 후에 배워서 결과적으로 이 우리말을 문법에 맞게 바르게 쓰고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문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순서도 초등학교 때는 적은 양으로 현상 중심으로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 문법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해서 현상 자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도록 교육과정에 짜져 있는 거겠죠. 아이에게 지금 당장 국어 문법 공부를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받아쓰기 하기 싫어, 띄어쓰기 하기 싫어, 이거 왜 이런 거야?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래서 이런 거야, 이래서 필요한 거야, 라고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이 문법에 대해서 아이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이가 받아쓰기 급수장을 드디어 받아왔습니다. 1학년 때 한 학교도 있고 2학년 때 한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는 올해 이제 2학년이 되고 3월 중순쯤에 받아쓰기 급수표를 받아왔습니다. 초등 유튜버로도 유명하시고 또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책으로도 유명한 해피 이 선생님의 영상을 보니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별다른 평가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아쓰기 평가를 통해서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 저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혹은 못한다를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받아쓰기 시험의 경우에는 미리 자료를 나누어 주고 언제 시험을 보겠다라고도 알려주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와 함께 미리 준비를 해서 아이가 자아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시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언제 오나 하고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받아왔습니다.
선생님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받아쓰기 급수표를 보니 국어 교과서의 각 단원별로 주요한 표현들을 뽑았는데 구나 절 정도를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뒀고, 그 다음에 이걸 시험을 볼 때는 선생님이 또박또박 불러주시고 또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맞게 썼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 아이의 받아쓰기 급수표 2단원에서 문장 몇 개를 골라서 아이와 제가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누면서 시험을 준비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눈사람처럼 새하얘졌어요. 애가 물어봤어요. 엄마, 새하얗다는 하얗다는 말이야? 맞아. 새라는 말이 하얗다라는 말의 의미를 강조해 주는 거야. 엄마, 그런데 하얗다 할 때 받침 히읗 아니야? 히읗은 어디로 갔어? 이 말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새 더하기 하얗 더하기 아지 더하기 더하기 어요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뒤에 모음 아가 오면서 히읗이 없어진 거야. 엄마, 그러면 받침에 히읗이 있으면 뒤에 아가 오면 항상 없어져?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아기를 낳다 할 때 낳다 뒤에다가 아를 한번 붙여보자 우리. 이거는 받침에 히읗이 살아있지. 그럼 받침에 히읗이 있더라도 뒤에 아가 와도 어떨 때는 히읗이 있고 어떨 때는 히읗이 없어져. 이거는 규칙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걸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은 나중에 중학교 가면 배우거든. 그럼 언제 없어지는지 어떻게 알아?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없어지고 나처럼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하얗다의 경우에만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하얗다는 뒤에 아가 오면 하예로 변한다고 우리 기억해 두자. 2번, 눈앞이 캄캄했어요. 엄마, 눈앞이랑 캄캄했어요는 왜 붙였어? 눈앞은 눈이랑 앞이 합해진 거잖아. 캄캄했어요는 캄캄이랑 하다가 합해진 단어거든. 이렇게 한 단어가 된 경우에는 사전에 찾아보면 나오거든. 이럴 때는 붙여 쓴다. 차가 싱싱 달리는 찻길, 머리를 휘휘 저으며. 싱싱이랑 휘휘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네. 그러면 이 두 개의 말이 뭐를 꾸밀까? 싱싱, 그렇지, 달리는, 휘휘, 저으며. 싱싱은 달리다를, 휘휘는 젖다를 꾸미네. 그러면 꾸미는 말하고 꾸밈을 받는 말은 한 단어일까 아닐까? 한 단어가 아니지. 그래서 얘들은 사전에 찾아보면 각각 나오거든.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다른 단어니까 띄워 써줘야 돼요. 여기 휘휘 저으며 할 때 저으면은 원래 어떤 단어였을까? 머리를, 그렇지, 젖다잖아, 젖다. 받침에 뭐가 있었을까? 시옷이 있었어. 그러면 받침에 시옷이 뒤에 모음을 만나가지고 없어졌네? 어떠세요? 학교 다닐 때 문법 공부했던 것 좀 기억나세요? 실은 뭐 불규칙 활용 이런 거는 제가 국어 교사라서 많이 오버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원리를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공유할 수 있으면 좀 더 이 받아쓰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무조건 외워, 무조건 써야 돼, 이거 틀렸잖아, 뭐 이렇게 꾸지람을 하지 않고 조금 더 해피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도 뭐 이걸 하는 동안 막 정말 흥미로워하면서 언어 천재처럼 달려들었던 건 아니고요. 저 짧은 대화를 하는 동안 방 밖으로 몇 번 뛰쳐나가고 또 받아쓰기 급수장 연필로 찍고 이래서 한번 혼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참고서처럼 볼 수 있는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저희 아이의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너무 실망해서 관련된 초등학생용 책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런 맞춤법이 생겼대요 라는 길버스쿨에서 나오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국어 교과서하고 연관을 짓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초등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골고루 다 다루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량이라던가 예시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표준어, 규정, 몇 조 몇 항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 규정 자체를 상당히 쉽게 풀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읽기에도 좋고 또 부모가 아이에게 설명을 해줄 때도 활용을 해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맞춤법 띄어쓰기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이와 함께 저도 요즘 맞춤법과 띄어쓰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시 새롭게 공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규정집도 한번 찾아보고 또 아이들 고등학생들과 문법 수업했던 내용들도 찾아보면서 이걸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를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앞으로 영상으로 좀 나누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와 받아쓰기, 띄어쓰기 시험 준비하실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이가 나중에 해야 될 어려운 문법 공부를 지금 엄마인 내가 도와준다, 아빠인 내가 도와준다 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